지독하게 바쁜 프로젝트가 끝나고 마침내 마주한 완벽한 휴식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토록 갈망하던 쉼이지만 정작 소파에 앉는 순간 기분 나쁜 초조함이 온몸을 감쌉니다. 온몸은 부서질 것 같은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는 오히려 견디기 힘든 고역으로 다가오죠. 차라리 쏟아지는 업무에 정신없이 휘둘리던 어제가 더 편안했다는 기괴한 안도감까지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순을 성실함이나 책임감이라는 근사한 단어로 포장하곤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내면에서 들려오는 불안의 목소리를 차단하기 위해 뇌를 과부하 상태로 방치하는 것에 가깝죠. 열심히 살아서 불안한 것이 아니라 불안하기 때문에 억지로 바쁨을 선택하고 있는 셈입니다. 당신이 단 10분의 정적도 견디지 못하는 진짜 이유와 그 세련된 도피의 실체를 지금부터 해부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이토록 위험신호로 받아들이는 것일까요? 심리학에서는 이 현상을 조증적 방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이는 내면의 우울이나 공허함이 의식 위로 떠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뇌가 스스로를 과활동 상태로 몰아넣는 전략이죠. 비유하자면 텅 빈 집 안에 정체 모를 괴물이 있는 것 같을 때 그 공포를 잊으려 텔레비전 볼륨을 최대로 높이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텔레비전 볼륨은 우리의 빽빽한 일정과 끊임없는 과업들입니다. 불안이 말을 걸어오려 할 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인터넷 강의를 결제하고 지키지도 못할 무리한 운동 스케줄을 잡습니다. 무의미한 미팅을 생성하며 뇌의 프로세서를 100% 가동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하죠. 이 상태에서 느끼는 안도감은 진짜 유능해진 결과가 아닙니다. 고통을 느낄 여유조차 없을 만큼 뇌를 혹사시켰을 때 찾아오는 인지적 마비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 마비 상태를 생산성으로 착각하며 매일을 살아갑니다. 마치 폭풍우가 치는 바다에서 배가 가라앉는 것을 잊으려 미친 듯이 갑판을 닦는 행위와도 같죠. 갑판은 일시적으로 깨끗해질지 모르지만 배가 침몰하고 있다는 본질적인 위협은 전혀 해결되지 않습니다. 조증적 방어의 무서운 점은 소음이 멈추는 순간을 극도로 두려워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볼륨을 높여 가려두었던 불안은 정적이 찾아오는 즉시 더 거대한 괴성이 되어 우리를 덮칩니다. 우리가 잠들기 직전까지 유튜브를 끄지 못하고 화장실에서조차 스마트폰을 놓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침묵 속에서 나 자신과 마주하는 법을 잊어버린 겁니다. 바쁠수록 안심이 된다면 당신은 지금 삶을 개선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당신의 불안이 목소리를 낼 기회 자체를 스스로 박살내고 있을 뿐이죠. 뇌가 쉴 틈 없이 돌아가는 동안 당신의 내면은 점점 더 거친 소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 소음은 당신이 직면해야 할 삶의 통증을 덮어주지만 동시에 당신이 성장할 기회도 앗아갑니다. 진짜 휴식은 소음을 끄는 것이지 소음을 더 큰 소리로 덮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 마취 상태에서 벗어나야 내가 왜 달리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조증적 방어가 일상화되면 우리는 더욱 정교한 함정인 생산적인 미루기 단계로 진입합니다. 이는 정말 중요하고 무거운 본질적인 문제를 외면한 채 당장 처리하기 쉬운 사소한 일들에 에너지를 쏟는 현상이죠. 커리어의 근본적인 방향을 고민하거나 틀어진 관계를 바로잡아야 할 시점에 우리는 뜬금없이 책상을 정리합니다. 무의미한 자격증 공부에 매달리며 시간을 보내는 것도 훌륭한 도피처가 됩니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오늘 하루도 무언가를 해냈다는 가짜 유능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 뿌듯함은 아주 달콤한 연막탄이 되어 정작 마주해야 할 본질적인 질문들을 완벽하게 가려버립니다. 화려한 성취의 외피를 두르고 있지만 그 속은 회피로 가득 차 있는 셈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본질을 수술대에 올리는 고통을 견디기보다 바쁜 일정표 뒤에 숨는 것이 훨씬 편안하기 때문이죠.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세상이 몰라준다는 피해자 서사를 완성하기에도 바쁨은 좋은 재료가 됩니다. 하지만 연막탄은 결국 흩어지기 마련입니다.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였음에도 잠들기 전 묘한 자괴감이 가슴을 짓누른다면 잠재의식의 경고를 읽어야 합니다. 당신은 지금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제자리에서 가장 격렬하게 발을 구르며 나 자신으로부터 가장 먼 곳으로 도망치고 있을 뿐이죠. 이 기형적인 성실함은 성장이 아니라 성장을 거부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삶의 가장 핵심적인 의무들을 방치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체크리스트에 칸을 채우는 행위가 당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준다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본질을 건드리지 않는 모든 부지런함은 세련된 형태의 게으름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쁘게 움직였던 이유는 사실 아무것도 바꾸고 싶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연막 뒤에서 안도하는 동안 진짜 문제는 더 깊게 골마가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제 그 가짜 유능감의 가면을 벗고 당신의 정체된 진실을 마주할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이 무서워서 이토록 필사적으로 도망치고 있는 것일까요? 가장 깊은 밑바닥에 숨겨진 진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나는 가치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존재론적인 공포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성과와 스케줄, 그리고 타인의 인정이라는 외부 데이터를 나 자신과 동일시해왔습니다. 성과를 내지 않는 멈춤은 곧 나의 소멸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스케줄러가 텅 비었을 때 마주하게 될 초라하고 텅 빈 내 모습을 견딜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인들이 겪는 영혼의 번아웃의 실체입니다. 일이 많아서 지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증명하려 도망다니는데 영혼의 에너지를 다 써버렸기에 탈진하는 것입니다. 진짜 무서운 점은 이 질주가 길어질수록 우리는 점점 더 나라는 존재를 잃어버린다는 사실이죠. 내가 회피와 방어의 모든 자원을 할당하는 동안 삶을 개선할 창의적인 사고나 메타인지는 작동을 멈춥니다. 우리는 더 바빠지지만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닌 과업이 되어버리죠. 내가 바쁜 것이 아니라 바쁨이 나를 집어삼킨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추락하지 않으려 밟는 페달이 사실은 나를 벼랑 끝으로 더 빨리 밀어내고 있다는 역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는 그 질주를 멈추고 바닥에 발을 붙였을 때 느껴지는 그 낯설고 서늘한 진동을 받아들여 보려 합니다. 멈춤은 죽음이 아니라 당신의 실체를 확인하는 유일한 거울이기도 합니다. 성과라는 외피가 사라진 자리에 남은 당신의 본 모습을 긍정할 수 있어야 진짜 성장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공백 그 자체가 아니라 사실은 그 공백 속에 비친 초라한 나 자신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초라함을 직면하는 사람만이 자신을 다시 채워나갈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죠. 가짜 속도에 몸을 맡기는 대신 멈춤의 무게를 견디는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휴식을 도구로 느끼는 이 굴레를 끊을 방법은 더 완벽한 휴식법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바쁨이라는 마취제가 풀릴 때 밀려오는 불편함을 온전히 감각하는 연습이 필요하죠. 무책임한 해결책 대신 일상의 아주 작은 틈을 내보는 연습을 권하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딱 10분만 어떠한 소음도 없는 정적 속에 자신을 던져보는 겁니다. 스마트폰도 음악도 없이 오직 당신과 당신의 불안만이 존재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이때 느껴지는 불쾌함은 당신이 외면해온 삶의 진실이 보내는 정직한 신호입니다. 이 시간을 회피하지 않고 받아들일 때 뇌는 비상 방어 모드를 해제하게 됩니다. 오늘 이 댓글창을 단순한 감상평이 아닌 자신의 불안을 기록하는 임상 노트로 활용해 보세요. 오늘 당신이 마주한 조용한 시간 속 느껴진 감정, 마음속 소리는 무엇이었나요? 삶의 질주는 본능이지만 멈춤은 고도화된 지성만이 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한층 더 성숙해진 여러분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의 궁금한 심리 실험이었습니다.